이제 다 죽어가는 노인네 유산 좀 챙기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안 있고 이 도둑년아.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병실에서 요양보호사의 뺨을 세차게 올려붙였습니다. 너 감옥 가서 콩밥 먹고 싶어? 내 반지 훔쳐간 거 다 까발려줄까? 며느리의 협박에 요양보호사는 억울함에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그 순간 죽은 줄 알았던 시어머니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싸늘한 눈빛으로 며느리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내 며느리 이세라에게는 단 한 푼의 유산도 남기지 않는다. 내 전 재산 1,000억은 병원 로비가 뒤집어지는 데는 딱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 1,000억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기쁨이 함께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창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까요? 도심에서 차로 2시간은 좋게 달려야 나오는 산자락 깊은 곳이었어요. 페인트 칠이 벗겨져 흉물스러운 외관을 한 효심 요양병원 앞으로 흙먼지가 자욱하게 일어났습니다. 평소에는 낡은 승합차나 오가던 병원 주차장에 억소리 나는 최고급 빨간색 스포츠카가 거칠게 멈춰섰죠. 마당에서 빗자루질을 하던 10년차 요양보호사 이미영이 놀란 눈으로 차를 바라보았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명품으로 휘감은 여자가 선글라스를 끼고 내렸습니다. 이미영은 여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들고 있던 빗자루를 놓칠 뻔했습니다. 10년 전 가난하다는 이유로 자신을 괴롭히고 급식비까지 뺏어가며 결국 학교를 자퇴하게 만들었던 이세라였으니까요. 이세라가 선글라스를 머리 위로 올리며 이미영을 훑어보더니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이미영 아니니? 이미영이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세라가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를 내며 다가와 이미영의 명찰을 손가락으로 툭툭 쳤습니다. 요양보호사? 하긴 학교 때도 청소 당번 도맡아 하더니 적성에 딱 맞는 일 찾았네. 아직도 남의 밑 닦아주면서 사니? 이미영이 주먹을 꽉 쥐며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이네. 여긴 무슨 일이야? 이세라가 코웃음을 치며 뒷좌석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뒷좌석에는 앙상하게 마른 노인이 힘없이 쓰러져 있었죠. 이세라가 노인의 팔을 짐짝처럼 잡아 끌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내리세요. 다 왔다고요. 노인은 초점이 없는 눈으로 침을 흘리고 있었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습니다. 병원장이 허겁지겁 달려나와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아른 체를 했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오셨습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세라가 두툼한 돈 봉투를 병원장의 가운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말씀드린 대로죠? 가장 구석지고 조용한 독방으로요. 볕 안 들어도 되니까 사람들 눈에 안 띄는 곳으로 해주세요. 병원장이 봉투 두께를 확인하고는 입이 귀에 걸려 대답했습니다. 암요, 그럼요. 지하 1층 끝방인 105호로 비워뒀습니다.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이세라가 휠체어를 가져온 이미영 쪽으로 턱짓을 했습니다. 야, 뭐해? 휠체어 안 되고. 너 이런 거 전문이잖아. 이미영이 묵묵히 휠체어를 펼치자 이세라가 시어머니 윤 여사를 휠체어에 거칠게 앉혔습니다. 윤 여사의 고개가 힘없이 툭 떨어지자 이세라가 인상을 구기며 손부채질을 했습니다. 아우, 냄새. 차에 냄새 다 배었네. 야, 빨리 데려가. 씻기든 닦든 알아서 하고. 이세라가 휠체어를 이미영 쪽으로 발로 툭 밀어버렸습니다. 이미영은 모욕감이 치밀어 올랐지만 당장 병원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처지였기에 꾹 참았습니다.
이미영이 휠체어 손잡이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수속은 원무과에서 하면 돼. 이세라가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병원장에게 던지듯 건네며 말했습니다. 결제는 이걸로 다 해두세요. 그리고 저한테 연락하지 마시고요. 어머님 상태 나빠져도 전화하지 마세요. 알아서 가실 때 되면 가시겠죠. 이미영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휠체어를 밀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하 복도는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고 조명마저 깜빡거려 을씨년스러웠습니다. 105 병실은 창문 하나 없이 꽉 막힌 창고 같은 방이었죠. 이미영이 윤 여사를 침대에 눕히고 가져온 짐 가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낡은 옷 몇 벌과 기저귀, 그리고 오래된 수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이미영이 짐을 정리하다가 바닥에 떨어진 수첩을 주워들었습니다. 수첩 사이에 끼워져 있던 빛바랜 사진 한 장이 팔랑거며 떨어졌습니다. 이미영이 사진을 주워들고는 숨을 헉 들이켰습니다. 사진 속에는 20년 전 고등학교 교단에 서 있는 젊은 여교사와 제자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이미영이 떨리는 손으로 침대에 누운 윤 여사의 얼굴과 사진 속 여교사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서 선생님? 윤리 선생님? 윤 여사는 이미영의 고등학교 시절 은사님이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수학여행을 포기하려 했을 때 몰래 여행비를 쥐어주시고 이세라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유일하게 감싸주셨던 분이었죠. 이미영이 윤 여사의 앙상한 손을 잡고 울먹였습니다. 선생님, 저예요. 미영이요. 이미영이요. 알아보시겠어요? 하지만 윤 여사는 멍한 눈으로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이세라가 병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세라가 손수건으로 코를 막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너 왜 울어? TV라도 달라고 시위하니? 이미영이 눈물을 훔치며 이세라를 노려보았습니다. 너 이분이 누군지 알아? 우리 고등학교 때 윤리 선생님이셨어. 네가 함부로 대할 뿐이 아니라고. 이세라가 깔깔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그래. 그 깐깐하던 윤리 선생? 세상 참 좁네. 잘 됐네. 옛 스승이니까 더 지극정성으로 모시겠네. 공짜로 해라 그럼. 이미영이 주먹을 부르르 떨며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시어머니를 이런 곳에 버려? 돈도 많으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 이세라가 이미영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주제 파악 좀 해. 넌 여기서 똥기저귀나 가는 요양사고, 난 VIP 보호자야. 시키는 대로 해. 제일 싼 기저귀 쓰고 밥도 대충 줘. 오래 살면 너만 고생이야. 이세라가 윤 여사를 향해 혀를 차며 덧붙였습니다. 들리세요? 어머님 제자라니까 잘 됐네요. 여기서 둘이 오손도손 사세요. 전 바빠서 이만. 이세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멀어지더니 곧 스포츠카의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이미영은 차가운 냉기가 도는 병실에서 얇은 환자복만 입고 떨고 있는 윤 여사를 보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미영이 자신의 두툼한 카디건을 벗어 윤 여사의 어깨에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게 알아봤어요.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이미영은 사비로 사온 핫팩을 윤 여사의 이불 속에 넣어주고 굳어버린 팔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병원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이미영은 윤 여사의 침대 옆 보조의자에 앉아 쪽잠을 자다가 새벽녘에 인기척을 느끼고 눈을 떴습니다. 윤 여사가 힘겹게 몸을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이미영이 황급히 다가가
윤 여사의 식은 땀을 닦아주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디 불편하세요? 물 드릴까요? 그런데 윤 여사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초점이 없던 흐릿한 눈동자가 아니었습니다. 형형하게 빛나는 눈빛으로 이미영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죠. 이미영이 놀라서 입을 벌리는 순간 윤 여사가 검지손가락을 천천히 입술에 갖다 댔습니다. 쉿! 이미영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치매로 사람도 못 알아본다던 윤 여사가 너무나도 또렷한 정신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윤 여사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한 발음으로 속삭였습니다. 미영아, 놀라지 마라. 나 다 보고 있었다. 이미영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 요양병원 지하 단칸방에서 거대한 반전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벽의 푸르스름한 기운이 감도는 105 병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이미영은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죠. 방금 전까지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던 치매 노인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침대에 앉아있는 윤 여사는 꼿꼿한 허리와 날카로운 눈빛으로 마치 교단에 서 있던 20년 전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이미영이 떨리는 입술을 달싹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 선생님? 정말 제 말이 들리세요? 정신이 온전하신 거예요? 윤 여사가 앙상한 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다시 한번 주의를 주었습니다. 윤 여사가 침대 밑을 손으로 가리키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목소리 낮춰라. 복도에 쥐새끼들이 돌아다닌다. 문 좀 잠그고 오렴. 이미영이 황급히 병실 문으로 달려가 잠금 장치를 걸고 돌아왔습니다. 윤 여사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미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제자의 손을 어루만지는 윤 여사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미안하다 미영아. 내가 너를 못 알아봤을 리가 있겠니? 그 모진 세월을 어떻게 견뎠기에 손이 이리도 거칠어졌어. 이미영은 윤 여사의 따뜻한 온기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미영이 윤 여사의 무릎에 얼굴을 묻으며 흐느꼈습니다. 전 선생님이 정말로 편찮으신 줄만 알았어요. 이세라 그 기집애가 함부로 대하는데도 아무 말 못하시고. 윤 여사가 이미영의 등을 토닥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년이다. 내가 며느리와 아들놈의 본심을 확인하려고 미친 척 연기를 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어. 이미영이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어 윤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1년이나요? 그럼 그동안 그 수모를 다 참고 계셨던 거예요? 윤 여사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재산을 노리고 달려드는 하이에나들이야. 내가 정신이 온전하다는 걸 알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그래서 죽은 듯이 숨죽이고 있었지. 그런데 하늘이 나를 버리지 않았나 보구나. 너를 이렇게 내 곁으로 보내주다니. 윤 여사는 베개 커버 안쪽 깊숙한 곳을 뜯어내더니 아주 작은 전자기기 뭉치를 꺼냈습니다. 손톱만한 크기의 검은 물체들과 얇은 전선들이 엉켜 있었죠. 윤 여사가 그것들을 이미영의 손에 쥐어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영아,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라. 이건 초소형 카메라와 도청 장치다. 이걸 병실 구석구석 놈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설치해다오. 이미영이 손에 든 기계를 보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걸 어디다 설치해요? 그리고 이걸 설치해서 뭐하게요? 윤 여사가 병실 천장 구석에 있는 환풍구와 시든 조화 화분을 눈짓으로 가리켰습니다. 환풍구 안쪽, 그리고 저 화분 잎사귀 뒤쪽이 좋겠구나. 이세라가 와서 폐악질을 부릴 때마다 증거를 모아야 해.
내 변호사와 보안팀이 병원 밖 승합차에서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 이미영은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미영이 의자를 끌어다 놓고 환풍구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먼지가 풀썩 일어났지만 이미영은 숨을 죽이고 카메라 렌즈가 병실 전체를 비추도록 각도를 맞췄습니다. 윤 여사는 침대에 앉아 이미영의 행동을 지시하며 밖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됐다. 아주 잘했어. 이제 화분 쪽도 마무리해라. 설치를 마친 이미영이 땀을 닦으며 윤 여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이세라가 오면 계속 당하고만 있어야 해요? 윤 여사가 이미영의 손을 잡고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래야 한다. 네가 나를 위해 싸우려 들면 놈들이 의심할 거야. 철저하게 을이 되어야 해. 놈들이 방심하고 본색을 다 드러낼 때까지 납작 엎드려 있어라. 그게 나를 돕는 길이다. 그날부터 병실 안에는 기묘한 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미영은 병원 복도나 간호사들이 보는 앞에서는 윤 여사를 무뚝뚝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병실 문이 닫히면 누구보다 지극정성으로 윤 여사를 돌봤죠. 윤 여사는 병원 밥이 부실해 영양실조에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이미영은 매일 퇴근길에 마트에 들러 소고기를 사다가 집에서 죽을 끓여왔습니다. 보온병에 담아온 따뜻한 소고기 죽을 윤 여사가 한 숟가락씩 삼킬 때마다 이미영의 마음도 조금씩 놓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병원장이 간호사를 대동하고 105호 병실을 불시에 들이닥쳤습니다. 병원장이 코를 킁킁거리며 병실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이봐요, 이 요양사. 병실에서 무슨 냄새가 이렇게나? 환기 안 시켜요? 이미영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이 추위를 많이 타셔서 문을 못 열었습니다. 병원장이 침대 밑에 있는 기저귀 팩을 발로 툭 차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기저귀는 왜 이렇게 해프겠어? 이거 다 돈이야, 돈. 보호자가 제일 싼 걸로 쓰라고 했는데 왜 비싼 걸 뜯어놨어? 사실 그 기저귀는 이미영이 사비로 사온 고급 기저귀였습니다. 병원에서 지급하는 싸구려 기저귀 때문에 윤 여사의 엉덩이에 욕창이 심해졌기 때문이었죠. 이미영이 입술을 깨물며 대꾸했습니다. 원장님, 병원에서 주는 건 너무 뻣뻣해서 어르신 피부가 다 까졌어요. 그래서 제가 사온 거예요. 병원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뭐야? 지금 우리 병원 물품이 안 좋다는 거야? 건방지게 어디서 말대꾸야. 보호자가 싼 거 쓰라면 싼 거 쓰는 거지. 요양사가 무슨 상관이야. 병원장이 이미영이 사온 기저귀 팩을 집어들더니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이미영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병원장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침대에 누운 윤 여사가 미세하게 고개를 가로저으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참아라. 참아야 한다. 이미영은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힘을 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병원장이 콧방귀를 뀌며 간호사에게 지시했습니다. 김 간호사, 여기 보급형 기저귀만 넣어줘. 그리고 식사도 일반식 말고 죽으로만 줘. 반찬값 아깝게 씹지도 못하는 노인네한테 뭘 자꾸 퍼줘. 병원장과 간호사가 나간 뒤 이미영은 쓰레기통에 처박힌 기저귀를 다시 꺼내 먼지를 털었습니다. 서러움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윤 여사를 보며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저 인간이 하는 말 마음에 담지 마세요. 윤 여사가 몸을 일으켜 이미영을 안아주었습니다. 윤 여사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고맙다, 미영아. 저 탐욕스러운 놈이 기저귀 값까지 횡령하고 있구나. 다 기록해둬라.
하나도 빠짐없이. 그날 밤 윤 여사는 이미영에게 펜과 종이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창문도 없는 병실,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서 비밀스러운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윤 여사는 단순한 유언장이 아니라 자신이 평생 일군 기업의 경영 철학과 인생의 지혜를 이미영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받아 적어라. 돈은 칼과 같아서 잘 쓰면 사람을 살리지만 잘못 쓰면 주인을 벤다. 이세라와 내 아들은 칼날을 쥐고 있는 격이야. 이미영은 윤 여사의 말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기며 노트에 꾹꾹 눌러 썼습니다. 단순히 병구안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윤 여사는 이미영을 자신의 후계자로 정신적인 딸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이미영의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보안팀장입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D-데이는 3일 뒤입니다. 이미영이 윤 여사에게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윤 여사가 화면을 확인하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었습니다. 폭풍전 야처럼 고요한 병실 안 윤 여사가 이미영의 손을 잡고 침대 옆에 앉혔습니다. 윤 여사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확신에 찬 눈빛으로 이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영아, 네 선생님. 이제 곧 지옥 같은 연극도 끝이 날 거야. 조금만 더 버텨주렴. 이미영이 윤 여사의 손등에 자신의 손을 포개며 대답했습니다. 전 괜찮아요. 선생님만 건강해지시면 돼요. 윤 여사가 고개를 저으며 이미영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아니, 단순히 건강해지는 게 아니야.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갈 거다. 그리고 윤 여사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곧 네가 내 딸이 되는 날이 올 거다. 내 진짜 딸이. 이미영은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그 어떤 모녀보다 깊은 유대감이 두 사람 사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배고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두 사람의 맞잡은 손만큼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죠. 밖에서는 겨울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지만 병실 안에서는 새로운 봄이 조용히 움트고 있었습니다. 이세라가 남편 박지훈을 대동하고 병원에 나타난 것은 점심시간이 막 지난 나른한 오후였습니다. 복도 끝에서부터 구두 굽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105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이미영이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이세라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박지훈은 들어오자마자 인상을 찌푸리며 코앞에 손부채질을 해댔습니다. 아후 냄새야. 어머니는 무슨 이런 구정물 같은 방에 계십니까? 숨이 다 막히네요. 박지훈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환기가 전혀 되지 않는 지하 병실에 매캐한 담배 연기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이미영이 기겁하며 달려가 박지훈 앞을 막아섰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병실에서 담배를 피우시면 어떡해요? 나가서 피우세요. 박지훈이 담배 연기를 이미영의 얼굴에 훅 뿜으며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비키세요. 주인집 식구들이 이야기하는데 어디 요양사가 끼어듭니까? 나가서 망이나 봐요. 이세라가 이미영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어 구석으로 밀쳤습니다. 야, 넌 저 구석에 처박혀서 입 다물고 있어. 괜히 나대지 말고. 이세라가 침대에 웅크리고 있는 윤 여사에게 다가가 팔짱을 끼고 내려다보았습니다. 윤 여사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침을 흘리는 연기를 하고 있었죠. 이세라가 짜증이 잔뜩 묻어나는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님, 제 말 들리세요? 오늘이야말로 정신 좀 차려보세요. 그 비자금 계좌 비밀번호 대체 뭡니까?
윤 여사가 멍하니 고개를 젓자 박지훈이 담배꽁초를 바닥에 비벼 끄며 다가왔습니다. 박지훈이 어머니의 어깨를 잡고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저 지훈이에요. 아들 얼굴은 알아보시겠어요. 회사가 지금 부도 직전이라고요. 돈 어디다 숨기셨어요? 윤 여사는 아들의 거친 손길에 공포에 질린 듯 몸을 떨며 웅얼거렸습니다. 밥 줘. 박지훈이 욕지기를 내뱉으며 침대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젠장, 밥 타령은 노망이 나도 곱게 나셔야죠. 죽을 때 돈 싸 짊어지고 가실 겁니까? 빨리 말씀하세요. 이세라가 탁자 위에 있던 물컵을 집어들더니 윤 여사의 얼굴에 냅다 뿌렸습니다. 차가운 물이 윤 여사의 얼굴과 환자복을 적셨고 윤 여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차가워. 살려줘. 이세라가 젖은 윤 여사의 뺨을 찰싹 때리며 소리쳤습니다. 정신 드세요. 이제 기억나세요. 비밀번호 6자리만 대라고요. 그거면 편하게 가시게 해드린다니까요. 구석에서 이를 악물고 지켜보던 이미영이 더는 참지 못하고 뛰쳐나왔습니다. 이미영이 이세라를 온몸으로 밀쳐내고 윤 여사를 등 뒤로 감쌌습니다. 그만해. 당신들이 사람이야. 어떻게 낳아주신 어머니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세라가 하이힐 굽으로 중심을 잡으며 도끼 어린 눈으로 이미영을 노려보았습니다. 이게 미쳤나? 어디다 손을 대. 박지훈이 성큼성큼 다가와 이미영의 멱살을 잡고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남자의 악력에 이미영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박지훈이 이미영을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하인 주제에 주인 집 일에 끼어들어. 월급 주니까 눈에 뵈는 게 없나 보지. 박지훈이 이미영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미영이 쿵 소리를 내며 쓰러지자 이세라가 다가와 이미영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너 오늘 본 거 어디 가서 떠들기만 해봐. 10년 전처럼 학교도 못 다니게 만드는 걸로 안 끝나. 내 가족들까지 싹 다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어줄 테니까. 윤 여사가 바닥에 쓰러진 미영을 보며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친아들이 며느리와 합세해 자신을 학대하고 제자를 폭행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목격한 충격은 심장을 도려내는 듯했죠. 윤 여사가 숨을 헐떡이며 비틀거리자 이미영이 이세라의 손을 뿌리치고 윤 여사에게 기어갔습니다. 이미영이 윤 여사의 손을 꽉 잡으며 귓가에 작게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참으세요. 제발 참으세요. 지금 무너지시면 안 돼요. 이미영의 간절한 눈빛을 본 윤 여사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억지로 눈을 뒤집고 발작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박지훈이 그런 어머니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A씨, 진짜 가지가지 하시네. 여보, 가자. 오늘은 글렀어. 저러다 진짜 숨 넘어가면 비밀번호 영영 못 찾아. 이세라가 분이 안 풀린다는 듯 병실 한쪽에 있던 수납장을 발로 차 넘어뜨렸습니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약병과 물품들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야, 이미영. 너 처신 똑바로 해. 다음에 왔을 때도 이따위로 굴면 그땐 네가 아니라 저 노인네가 험한 꼴 볼 줄 알아. 박지훈과 이세라가 씩씩거리지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자마자 이미영은 잽싸게 일어나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엉망이 된 병실 구석을 살피며 환풍구와 화분 뒤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카메라는 붉은 불빛을 깜빡이며 그 모든 상황을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이미영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보안팀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방금 상황 녹화되었나요? 폭행 장면 확실한가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영상, 음성 모두 완벽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미영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윤 여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윤 여사는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멍하니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물에 젖은 머리카락과 붉게 부어오른 뺨이 처참했습니다. 이미영이 수건을 가져와 윤 여사의 얼굴을 닦아주며 울먹였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시죠? 제가 지켜드린다고 했는데. 윤 여사가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천년 묵은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윤 여사가 품속에서 꼬깃꼬깃해진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들 박지훈의 돌잔치 때 찍은 젊은 시절의 윤 여사가 아들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윤 여사가 사진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은조렸습니다.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이 나한테 담배 연기를 뿜고 며느리가 나를 때리는 걸 구경만 하더구나. 윤 여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직! 윤 여사가 사진을 반으로 찢었습니다.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과 자신의 얼굴이 갈라졌습니다. 윤 여사는 찢어진 사진 조각들을 잘게 찢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이제 박지훈은 내 아들이 아니다. 금수만도 못한 놈들에게 남겨줄 건 땡전 한 푼도 없어. 윤 여사가 이미영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윤 여사의 눈에서 섬뜩한 광채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미영아, 준비해라. 놈들이 제 발로 지옥불에 뛰어들게 만들어주마. 3일 뒤다. 3일 뒤에 이 모든 걸 끝낸다. 이미영은 윤 여사의 단호한 결의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쓰레기통 속에 버려진 찢겨진 가족사진 위로 105 병실의 차가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핏줄이라는 질긴 인연이 영원히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사건 발생 3일 후 평소 적막하기만 하던 효심 요양병원이 아침부터 시장터처럼 시끌벅적했습니다. 병원 입구에는 사랑의 효도 나눔 행사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105 병실 앞 복도는 카메라와 조명 장비로 발 디딜 틈이 없었죠. 이세라가 유명 유튜버들과 인터넷 뉴스 기자들을 대동하고 나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세라는 평소에 화려한 명품 대신 수수한 흰색 블라우스에 단정한 치마를 입고 천사 며느리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 이세라가 윤 여사의 입가에 죽을 떠먹여주는 신용을 하며 카메라를 향해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치매가 심해지셔서 저를 못 알아보세요. 그래도 이렇게 와서 얼굴 뵙고 밥이라도 챙겨드려야 제 마음이 편하거든요. 카메라 플래시가 팡팡 터졌습니다. 옆에 서 있던 박지훈도 눈가를 훔치는 척하며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사업 때문에 바빠서 자주 못 오는 불효자입니다. 제 아내가 저 대신 고생이 많죠. 여보, 고마워. 유튜버들이 엄지를 치켜 세우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와, 역시 재벌가 며느리는 다르네요. 인성까지 완벽하십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게 바로 찐효도죠? 구석에 서 있던 이미영은 이 역겨운 쇼를 지켜보며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불과 3일 전만 해도 시어머니 얼굴에 물을 뿌리던 사람들이 카메라 앞에서는 세상 없는 효자, 효부 행세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한창 촬영이 무르익을 무렵 이세라가 컷사인을 보내자 카메라들이 잠시 꺼졌습니다. 이세라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돌변했습니다. 이세라가 대기하고 있던 양복 입은 남자에게 손짓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지금이에요. 빨리 서류 가져오세요. 변호사가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윤 여사 앞에 펼쳤습니다. 전 재산 포기 각서와 유산 양도 위임장이었습니다.
이세라가 윤 여사의 손에 억지로 인주를 묻히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어머니, 기자들 있을 때 좋게 끝내요. 여기 지장만 찍으면 밥도 잘 주고 따뜻한 방으로 옮겨드린다니까요. 이미영이 참지 못하고 달려들어 이세라의 팔을 막아섰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르신이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이거 불법이에요. 이세라가 기다렸다는 듯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이세라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 내 반지, 내 다이아몬드 반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이세라에게 쏠렸습니다. 이세라가 자신의 텅 빈 손가락을 내보이며 울부짖었습니다. 분명히 아까 죽 먹여드릴 때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5억짜리 결혼 반지란 말이에요. 박지훈이 험악한 표정으로 나서며 분위기를 잡았습니다. 뭐야? 누가 훔쳐간 거야? 여기 외부인은 아무도 없었잖아. 이세라가 벌떡 일어나더니 도끼 어린 눈으로 이미영을 손가락질했습니다. 너지? 아까부터 내 옆에서 알짱거리더니 네가 슬쩍 했지? 10년 전에도 내 체육복 훔치더니 그 버릇 어디 안 갔구나. 이미영이 펄쩍 뛰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난 내 근처에도 안 갔어. 억울해. 난 절대 아니야. 이세라가 유튜버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찍으세요. 이 요양사가 치매 시어머니 돌보라고 했더니 보호자 폐물을 훔쳤어요. 당장 몸수색해. 박지훈이 이미영의 양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고 이세라가 이미영의 유니폼 주머니를 거칠게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영이 발버둥 쳤지만 남자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죠. 이거 나, 놓으라고. 난 안 훔쳤어. 이세라가 이미영의 오른쪽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보란 듯이 높이 쳐들었습니다.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였습니다. 병실 안에 있던 사람들이 경악하며 술렁거렸습니다. 세상에, 진짜 주머니에서 나왔어. 요양사가 도둑이었네. 완전 반전이다. 유튜버들은 신이 나서 카메라를 이미영의 얼굴에 들이댔습니다. 실시간 채팅창에는 이미영을 욕하는 댓글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이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야. 이건 모함이야. 난 본 적도 없는 반지라고. 이세라가 반지를 다시 끼며 싸늘하게 비웃었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오리발이야? 여보, 경찰 불러. 당장 현행범으로 넘겨. 신고를 받고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병실로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이 이미영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습니다. 이미영 씨, 특수절도 혐의로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차가운 금속 수갑이 손목을 조여오자 이미영은 억울함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병원장은 경찰에게 허리를 굽히며 아부했습니다. 아이고, 저희 병원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죄송합니다. 제가 직원 관리를 소홀히 했습니다. 엄벌에 처해주세요. 이세라가 수갑을 찬 이미영에게 다가와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내가 말했지? 감옥에서 썩게 해준다고. 넌 이제 전과자야. 평생 꼬리표 달고 바닥이나 기어다녀. 이세라는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다시 윤 여사에게 다가갔습니다. 방해꾼이 사라지자 이세라는 윤 여사의 손을 거칠게 잡아 끌어 서류 위에 짓누르려 했습니다. 자, 이제 방해꾼도 사라졌으니 빨리 찍으세요. 어머니가 아끼던 제자년 감옥 가는 꼴 더 보고 싶으세요? 윤 여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미영은 경찰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절규했습니다. 선생님, 안 돼요. 찍지 마세요. 저 괜찮아요. 제발 찍지 마세요.
이미영이 문 밖으로 끌려나가려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병원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더니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병원 입구 차단기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병실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 창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은색 최고급 세단 수십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병원 마당으로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위세가 어찌나 대단한지 경찰차들이 구석으로 밀려날 정도였죠. 세단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경호원들과 서류 가방을 든 변호사들이 수십 명 내렸습니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경찰차 앞을 가로막고 병원 로비로 진입했습니다. 선두에 선 백발의 중년 남자가 병실 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잠깐, 그 체포 중단하십시오. 이세라와 박지훈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국내 최대 로펌 태산의 대표 변호사 강준혁이었습니다. 강 변호사가 경찰 앞을 막아서며 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태산의 대표 변호사 강준혁입니다. 이 체포는 불법 함정 수사이므로 무효입니다. 당장 이미영 씨의 수갑을 풀어주십시오. 경찰이 당황하며 주춤거렸습니다. 아니, 현행범인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강 변호사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이세라를 노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행범은 저 요양사가 아니라 무고와 증거 조작을 시도한 이세라 씨와 박지훈 씨입니다.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상황이 급반전되자 병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유튜버들은 이 대반전을 놓칠세라 카메라를 강 변호사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스러운 틈을 타 침대에 힘없이 누워있던 윤 여사가 스스로 링거 바늘을 뽑아 던졌습니다. 윤 여사가 침대 난간을 잡고 천천히 하지만 힘 있는 동작으로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세라가 귀신이라도 본 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니? 윤 여사가 꼿꼿하게 서서 싸늘한 눈으로 며느리와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병실에서 썩 나가지 못해. 더러운 것들. 호랑이 같은 윤 여사의 호통이 병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병실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휠체어에 축 늘어져 침을 흘리던 치매 노인은 온데간데 없었죠. 윤 여사는 침대에서 내려와 두 발로 바닥을 딛고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흡사전장을 지휘하는 장군처럼 위엄이 넘쳐 흘렀습니다. 이세라가 입술을 파르르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머니, 다리가 어떻게 서 계세요? 하반신 마비라고 했잖아요. 박지훈도 들고 있던 담배 케이스를 바닥에 떨어뜨리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윤 여사가 지팡이도 없이 성큼성큼 걸어 나와 이세라의 코앞에 섰습니다. 윤 여사의 눈빛이 서슬 퍼런 칼날처럼 이세라를 꿰뚫었습니다. 왜 내가 영영 못 일어날 줄 알았더냐? 내년이 바라는 대로 송장이 되어 나가길 빌었겠지. 이세라가 사색이 되어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무슨. 저는 그냥 어머니가 편찮으시니까. 짝! 윤 여사의 손바닥이 이세라의 뺨을 거세게 올려붙였습니다. 고개가 획 돌아간 이세라가 비명을 지르며 뺨을 감싸쥐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윤 여사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호통쳤습니다. 닥쳐라. 어디서 감히 내 앞에서 혀를 놀려. 1년이다. 내가 내년이 하는 짓거리를 눈 감고 귀 막고 지켜본 게 꼬박 1년이야. 윤 여사는 공포에 질린 이세라를 내버려 두고 수갑을 찬 채 멍하니 서 있는 이미영에게 다가갔습니다. 경찰들이 윤 여사의 기세에 눌려
슬금슬금 뒤로 물러났습니다. 강 변호사가 경찰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스피커폰을 켜고 경찰에게 들이밀었습니다. 서장님 지시입니다. 당장 수갑 푸세요. 이분은 현행범이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경찰이 허둥지둥 열쇠를 꺼내 이미영의 수갑을 풀었습니다. 철커덕 소리와 함께 수갑이 바닥으로 떨어지자 이미영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오열했습니다. 선생님, 저 진짜 감옥 가는 줄 알았어요. 윤 여사가 허리를 굽혀 이미영을 일으켜 세우고는 빨갛게 부어오른 손목을 어루만졌습니다. 윤 여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미안하다, 미영아. 내가 못난 탓에 네가 고생이 많았다. 이제 다 끝났어.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한다. 이세라가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경찰 아저씨, 뭐 하세요? 저 여자가 제 반지 훔쳤다니까요. 주머니에서 나온 거 다들 보셨잖아요. 강 변호사가 비웃음을 흘리며 태블릿 PC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반지가 어떻게 주머니에 들어갔는지 보여드리죠. 강 변호사가 화면을 터치하자 병실 벽면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로 영상이 송출되었습니다. 조금 전 이세라가 미영의 주머니에 몰래 반지를 집어넣는 장면이 고화질로 재생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년간 이세라가 윤 여사를 구박하고 박지훈이 폭언을 퍼붓는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이어졌습니다. 유튜버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카메라 줌을 당겼습니다. 대박! 여러분 보셨습니까? 며느리가 자작극 벌인 거였어요. 와, 소름 돋네. 효부 코스프레 하더니 완전 악마였어. 실시간 채팅창은 이세라와 박지훈을 비난하는 글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이세라가 머리를 감싸쥐며 악을 썼습니다. 꺼. 당장 꺼. 이거 다 조작이야. 딥페이크라고.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박지훈이 털썩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망했다. 진짜 망했어. 윤 여사가 강 변호사에게 손짓했습니다. 강 변호사, 준비한 거 시작해. 강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경호원들이 병실 중앙에 단상을 설치하고 마이크를 세웠습니다. 윤 여사가 단상에 오르자 병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렌즈가 윤 여사의 입을 주시했습니다. 윤 여사가 또렷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보고 계신 국민 여러분, 저는 태산투자그룹 회장 윤정임입니다. 좌중이 술렁거렸습니다. 그저 치매 노인인 줄 알았던 사람이 국내 굴지의 투자회사 회장이라는 사실에 기자들이 바쁘게 타자기를 두드렸습니다. 윤 여사가 박지훈과 이세라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 아들 박지훈과 며느리 이세라는 지난 1년간 병든 어미를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하며 학대했습니다. 이에 저는 오늘부로 이 두 사람과의 천륜을 끊고 제 모든 법적 권리를 박탈합니다. 이세라가 눈을 뒤집으며 달려들려 했지만 경호원들에게 가로막혔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오해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윤 여사는 가차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유언을 공표합니다. 제 명의로 된 부동산, 주식, 현금 등 총 자산 1,000억 원에 달하는 모든 재산은 병실 안이 침을 삼키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박지훈이 바닥을 기어가며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저 아들이잖아요. 핏줄이잖아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윤 여사가 차갑게 아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핏줄? 네가 나한테 뿜어대던 그 담배 연기 속에 핏줄에 정이 있었더냐? 내 돈 냄새만 맡고 달려든 하이에나 주제에. 윤 여사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는
옆에 서 있는 이미영의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제 전 재산은 저를 지옥에서 구해준 유일한 은인 이미영에게 상속합니다. 동시에 이미영을 제 법적 양녀로 입적하여 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스크린 화면이 바뀌며 공증 문서가 띄워졌습니다. 상속 자산 총액 1,000억 원. 상속자 이미영. 선명하게 찍힌 붉은색 인감이 문서의 효력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세라가 스크린 속 숫자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1, 10, 100, 1000, 1000억? 평생을 바쳐도 만져볼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그 돈이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았던 급식충 이미영에게 넘어간다는 사실을 뇌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1000억? 내 돈, 내 돈인데. 이세라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전멸하더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극도의 충격과 분노, 그리고 상실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안 돼. 으어. 이세라가 괴기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흰자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통나무가 쓰러지듯 뒤로 쿵 하고 넘어갔습니다.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병실을 울렸습니다. 여보, 세라야. 박지훈이 기절한 아내를 흔들었지만 이세라는 입에 거품을 물고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윤 여사가 쓰러진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치워라. 내 상속자 발표식에 방해된다. 이미영은 멍하니 윤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이 작고 단단한 손이 자신을 진흙탕에서 건져 올려 황금 마차에 태워주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며 기절한 이세라와 당당한 이미영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비추었습니다. 그것은 악녀의 몰락과 새로운 여왕의 탄생을 알리는 서막이었습니다. 이세라가 정신을 차린 것은 기절한 지 10분 남짓 지난 후였습니다. 응급구조대원이 코끝에 들이댄 암모니아 냄새에 이세라가 미간을 찌푸리며 눈을 떴습니다. 흐릿하던 시야가 돌아오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수많은 카메라 렌즈들이었습니다. 이세라가 상황 파악이 안 돼 멍하니 있다가 손목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감촉에 쏘스라치게 놀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색 수갑이 자신의 양 손목을 단단히 결박하고 있었죠. 이세라가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습니다. 아, 이게 뭐야? 이거 안 풀어?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 옆에 있던 여경이 이세라의 어깨를 누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당신 지금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입니다. 이세라가 고개를 돌려 남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박지훈 역시 2명의 형사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무릎이 꿇려 있었습니다. 박지훈은 세상이 끝난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죠. 병실 안의 대형 스크린에서는 여전히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이세라가 반지를 훔치는 장면이었지만 지금은 더 충격적인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이세라는 윤 여사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악을 쓰고 있었죠. 노인네가 끈질기게 안 죽고 버티네. 빨리 죽어야 보험금이라도 타먹지. 밥도 아까우니까 굶겨. 병실 안에 있던 기자들과 유튜버들이 경악하며 웅성거렸습니다. 와, 진짜 악마가 따로 없네.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저런 말을 해? 저러고 방송 나와서 효부인 척한 거야? 소름 돋는다 진짜. 이세라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벌개졌습니다. 자신의 추악한 민낯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고 있다는 수치심에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세라가 스크린을 가리키며 악을 썼습니다. 저거 다 거짓말이야. 조작이라고. 요즘 딥페이크 기술 좋은 거 알잖아.
저 여자가 나 함정에 빠뜨리려고 만든 가짜 영상이야. 강 변호사가 콧방귀를 뀌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세라 씨, 억지 좀 그만 부리시죠. 이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영상 원본 보내서 위변조 없다는 감정 결과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 변호사가 손가락으로 천장 구석의 환풍구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설치된 카메라 보이십니까? 저 카메라가 당신이 병실에 들어온 순간부터 지금까지 1초도 빠짐없이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당신 목소리, 지문, 행동 하나하나가 다 증거입니다. 이세라가 환풍구를 올려다보며 입을 딱 벌렸습니다. 빨간 녹화 불빛이 마치 저승사자의 눈처럼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형사가 이세라를 일으켜 세우며 미란다 원칙을 다시 한번 고지했습니다. 이세라 씨, 당신을 존속 폭행, 특수절도, 무고죄 및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이세라가 형사의 팔을 뿌리치며 발악했습니다. 이거 나 임산부야. 뱃속에 애가 있다고. 임산부한테 이러면 안 되잖아. 물론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박지훈이 그 소리에 고개를 들고 어이없다는 듯 아내를 쳐다보았습니다. 여보, 지금 그게 통할 거라고 생각해? 제발 그만 좀 해. 추하다 진짜. 이세라가 남편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남편이야? 마누라가 잡혀가는데 보고만 있어? 뭐라도 해보란 말이야. 박지훈이 힘없이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잡혔어. 존속 유기방조제래. 우린 끝났어, 세라야. 그때 윤 여사의 옆에 서 있던 이미영이 천천히 이세라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미영은 더 이상 주눅든 요양보호사가 아니었습니다. 1,000억 원의 상속녀이자 정의를 구현한 승리자의 모습이었죠. 이미영이 차가운 눈빛으로 이세라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세라, 기억나? 10년 전에 네가 나 자퇴시킬 때 했던 말. 이세라가 도끼 어린 눈으로 이미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뭐, 내년이 지금 날 가르치려 들어? 이미영이 피식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그랬지. 주제 파악 좀 해라. 넌 평생 바닥에서 기어다닐 운명이다. 라고. 이미영이 수갑찬 이세라의 손목을 눈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이제 보니 그 말 너한테 딱 어울리는 말이었네. 감옥 바닥 차가울 텐데 거기서 평생 내 주제 파악이나 하면서 살아. 이세라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감히 자신의 빵 셔틀이었던 이미영이 자신을 내려다보며 훈계한다는 사실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세라가 이성을 잃고 이미영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이 거지 같은 년이 죽여버릴 거야. 너 내가 가만 안 둬. 하지만 형사들이 이세라의 양팔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이세라가 바닥에 무릎을 꿇리며 처참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이거 놀라고. 우리 아빠한테 전화할 거야. 우리 아빠가 누군 줄 알아? 윤 여사가 지팡이를 바닥에 쾅 내리찍으며 호통쳤습니다. 시끄럽다. 내 아비. 그래, 내 아비한테도 곧 연락이 갈 게다. 네가 저지른 짓 때문에 내 집안 기둥 뿌리가 뽑히는 꼴을 보게 될 테니까. 윤 여사의 말대로였습니다. 이미 뉴스를 통해 이세라의 폐륜 행각이 보도되자 이세라 친정기업의 주가는 폭포수처럼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불매 운동이 시작되고 세무조사가 예고되는 등 가문의 몰락이 시작되고 있었죠. 형사들이 이세라와 박지훈을 질질 끌고 병실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세라가 바닥에 구두 굽을 갈며 끌려가면서도 윤 여사를 향해 고개를 돌려 절규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저 감옥 가기 싫어요. 어머니.
윤 여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등을 돌렸습니다. 매정해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지난 1년간 피눈물을 흘리며 참아온 윤 여사의 마지막 단호함이었습니다. 박지훈도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저 엄마 아들이잖아요. 핏줄이라면서요. 저 좀 살려주세요. 윤 여사가 꽉 쥔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지만 결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까지 이세라의 악에 바친 비명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이미영, 너 두고 봐. 내가 나가면 너 가만 안 둘 거야. 으악.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두 사람을 태우고 사라졌습니다. 병실 안에는 무거운 정적과 함께 묘한 해방감이 감돌았습니다. 기자들과 유튜버들은 이 역사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 계속해서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윤 여사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다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윤 여사의 표정은 조금 전보다 훨씬 평온해 보였습니다. 윤 여사가 이미영의 손을 잡고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하지만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 법입니다. 저는 오늘부로 제 남은 인생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윤 여사가 병실을 둘러보며 선언했습니다. 이 효심 요양병원을 제가 인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소외된 노인들을 위한 무료 요양원으로 재단장하겠습니다. 시설 이름은 제 양녀의 이름을 따서 은혜 요양원으로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더니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았던 박수 소리가 점점 커져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미영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윤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제 이름이라뇨? 전 자격 없어요. 윤 여사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이미영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아니다. 네가 나에게 베푼 은혜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충분히 자격이 있다. 내 딸아. 이미영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고통과 서름이 씻겨 내려가는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유튜버들이 댓글 반응을 읽어주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지금 실시간 댓글 반응 난리 났습니다. 간윤정임, 이미영 이사장님 응원합니다. 정의 구현 제대로다 난리도 아닙니다. 이미영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던 지하 병실에 어디선가 한 줄기 햇살이 비쳐 들어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것은 지옥 같던 과거가 끝나고 찬란한 미래가 시작되는 빛이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갔고 드디어 이세라와 박지훈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리는 날이 밝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은 이른 아침부터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죠. 폐륜 며느리 엄벌하라, 악마 아들 구속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든 시위대가 법원 정문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연일 두 사람의 학대 영상이 보도되면서 국민적인 공분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거든요. 법정 안방청석도 빈자리 하나 없이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잠시 후 재판장의 개정 선언과 함께 피고인들이 입장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명품으로 휘감고 떵떵거리던 이세라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푸석한 얼굴에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칙칙한 연두색 수의를 입은 이세라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박지훈 역시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들어왔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자마자 두 사람은 서로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며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세라가 수갑찬 손으로 박지훈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쏘아붙였습니다. 야, 너 변호사 구했어? 우리 아빠가 왜 전화를 안 받아? 네가 뭐 실수한 거 아니야?
박지훈이 신경질적으로 몸을 비틀며 대꾸했습니다. 시끄러워. 나도 미치겠으니까. 장인어른 회사 세무조사 들어갔다잖아. 우리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겠어. 다 너 때문이야. 이세라의 눈꼬리가 사납게 올라갔습니다. 뭐, 나 때문이라고? 네가 엄마 비밀번호만 빨리 알아냈어도 이렇게 안 됐어. 옆에서 담배나 뻑뻑 피워대던 주제에 어디서 남 탓이야? 박지훈이 이세라를 향해 침을 퇴뱉는 신용을 했습니다. 웃기지 마. 엄마 때린 건 너잖아. 난 그냥 보고만 있었다고. 난 죄 없어. 너 혼자 들어가서 콩밥 먹어. 이게 진짜 미쳤나? 야, 너 죽고 나 죽자. 이세라가 박지훈의 머리채를 잡으려고 달려들었고 교도관들이 황급히 두 사람을 떼어 놓았습니다. 재판장이 법봉을 쾅쾅 내리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피고인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소란입니까? 정숙하세요.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검사가 공소사실을 낭독했습니다. 존속상해, 특수절도, 무고, 노인복지법 위반 등 나열되는 죄목만 해도 10여 가지가 넘었습니다. 이세라는 판사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정말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치매라 교육 차원에서 그런 거지 학대하려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반지도 제가 잠깐 착각한 거예요. 방청석에서 야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네가 사람이냐? 재판장이 방청객들을 진정시킨 뒤 검찰 측 증인을 호명했습니다. 증인 윤정임 씨, 앞으로 나와주세요. 방청석 문이 열리고 윤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휠체어가 아닌 두 발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윤 여사의 모습에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윤 여사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증인석에 앉아 선서를 마쳤습니다. 검사가 윤 여사에게 물었습니다. 증인, 피고인 이세라와 박지훈에게 학대를 당한 것이 사실입니까? 윤 여사가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지난 1년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굶기고 때렸으며 아들은 그 모습을 보며 낄낄거렸습니다. 이세라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제가 얼마나 잘해드렸는데요. 윤 여사가 고개를 돌려 이세라를 차갑게 노려보았습니다. 잘해줘? 찬물을 뿌리고 뺨을 때리는 게 잘해주는 거냐? 네가 내 일기장을 찢으면서 뭐라 했지? 빨리 죽어야 보험금 탄다고 했지? 이세라가 입을 다물지 못하고 뻐끔거렸습니다. 윤 여사는 품에서 녹음기를 꺼내 판사에게 제출했습니다. 여기 그날의 대화가 다 녹음되어 있습니다. 판사님, 부디 저 악마들을 사회에서 격리해 주십시오. 저것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어서 이미영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이미영은 품에 안고 온 두툼한 서류 뭉치를 증거물로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10년 전 이세라가 학교 폭력 가해자였다는 기록과 당시 저를 도둑으로 몰았던 조작된 증거들의 원본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훑어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미영이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10년 전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저를 매장시켰습니다. 반지를 훔쳤다고 누명을 씌워 자퇴하게 만들었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세라의 변호인이 반박하려 했지만 판사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이었죠. 마침내 선고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이세라와 박지훈은 인륜을 저버린 폐륜 행위를 저질렀으며 그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교활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법정안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세라는 두 손을 모으고 입술을 달달 떨고 있었습니다. 제발 집행유예만 나오게 해달라고 속으로 빌고 또 빌었죠.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이세라에게 징역 12년을, 피고인 박지훈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두 사람은 법정 구속합니다. 뭐라고요? 12년? 이세라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12년이면 청춘이 다 날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세라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안 돼. 말도 안 돼. 판사님,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 임신했다니까요. 교도관들이 다가와 이세라와 박지훈의 팔을 결박했습니다. 그때 방청석 구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세라의 부모님이 모자를 푹 눌러쓰고 몰래 빠져나가려다 기자들에게 들킨 것이었습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몰려들었습니다. 따님이 징역 12년 받으셨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회사부도 위기라는데 사실입니까? 이세라의 어머니가 가방으로 얼굴을 가리며 소리쳤습니다. 몰라요. 우린 저런 딸 둔 적 없어요. 비키세요. 이세라가 그 모습을 보고 절규했습니다. 엄마, 아빠, 어디가? 나 좀 구해줘. 변호사 더 써줘. 엄마. 하지만 부모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듯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철저하게 버림받은 이세라는 바닥을 구르며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토해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피고인들이 호송차로 이동하기 위해 복도로 나왔습니다. 수갑을 차고 줄줄이 엮여나오는 이세라와 박지훈의 몰골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복도 끝에는 윤 여사와 이미영이 나란히 서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세라가 미영을 발견하고는 눈물을 콧물까지 흘리며 매달렸습니다. 미영아, 나 좀 살려줘. 우리 친구잖아. 내가 잘못했어. 탄원서 한 장만 써줘. 제발. 이미영이 무표정한 얼굴로 이세라를 내려다보았습니다. 10년 전 교무실 바닥에 무릎 꿇고 빌던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죠. 이미영이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친구? 누가 내 친구야? 내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 역겨우니까. 이세라가 털썩 주저앉으며 엉엉 울었습니다. 나 감옥 가기 싫어. 나 좀 꺼내줘. 내가 시키는 거 다 할게. 교도관들이 이세라를 억지로 일으켜 세워 질질 끌고 갔습니다. 박지훈은 윤 여사 앞을 지나가면서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마침 법원 로비에 있는 대형 TV 뉴스 화면에 속보 자막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윤정임 회장, 1,000억 원 전 재산사회 환원 및 양녀 이미영 씨에게 경영권 승계. 박지훈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1,000억 원이 자신의 눈앞에서 영영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돈이다. 윤 여사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그래, 다 미영이 거다. 넌 감옥에서 콩밥이나 먹으면서 평생 후회해라. 내 아들은 이제 없다. 박지훈이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리자 교도관이 거칠게 밀쳤습니다. 빨리 이동해. 굼뜨게 뭐 하는 거야. 두 사람이 호송버스에 태워져 떠나는 모습을 이미영과 윤 여사는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버스 창가에 붙어서 울부짖는 이세라의 얼굴이 점처럼 작아지더니 이내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길고 길었던 악연의 고리가 드디어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미영이 깊은 한숨을 내쉬자 윤 여사가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이미영이 의아한 눈으로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빳빳한 가족관계 증명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모 윤정임, 자 이미영. 선명하게 인쇄된 두 줄의 글씨를 보자 이미영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윤 여사가 이미영의 손을 꼭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우린 완벽한 가족이야. 누가 뭐래도 넌 내 딸이다. 이미영이 서류를 가슴에 품고 윤 여사의 품에 안겼습니다. 법원 앞 광장에는 따사로운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것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지옥 같았던 겨울이 가고 진짜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다시 돌아와 따스한 봄 햇살이 대지를 비추고 있었죠. 도심 외곽 산자락에 위치한 건물 앞에는 수많은 화환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과거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던 효심 요양병원 간판은 온데간데 없고 세련된 글씨체의 은혜 요양원 간판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건물 외벽은 밝은 크림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마당에는 형형색색의 꽃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개관식 무대 위 단정한 정장 차림의 이미영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1년 전 낡은 유니폼을 입고 주눅 들어있던 요양보호사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세련된 헤어스타일에 자신감 넘치는 눈빛, 이미영은 영락없는 재단 이사장의 모습이었죠. 이미영이 참석한 내빈들을 향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은혜 요양원 개관식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이곳의 이사장 이미영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윤정임 명예이사장이 흐뭇한 표정으로 손뼉을 쳤습니다. 이미영이 윤 여사와 눈을 맞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가난하고 병들었다고 해서 인간의 존엄성까지 잃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 없어도 최고급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곳,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섬기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 은혜 요양원이 나아갈 길입니다. 내빈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리셉션장으로 이동하는 도중 화려한 옷차림의 여자 2명이 이미영에게 다가왔습니다. 10년 전 이세라의 옆에 붙어 다니며 이미영을 괴롭혔던 동창들이었죠. 그들이 알랑거리는 목소리로 이미영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 미영아. 아니, 이사장님, 우리 기억하지? 고등학교 때 짝꿍이었잖아. 맞아. 너 뉴스 나오는 거 보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 우리 미영이 진짜 출세했다. 이미영이 걸음을 멈추고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창들이 눈치를 보며 슬그머니 청탁을 꺼냈습니다. 있잖아, 미영아. 우리 남편이 이번에 의료기기 사업을 시작했는데 너네 요양원에 납품 좀 하게 해주라. 우리 사이에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이미영이 팔짱을 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사이? 글쎄, 내 기억 속에 너희는 내 급식 파먹고 비웃던 애들인데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나? 동창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건 철없을 때 장난이었지. 에이, 속 좁게 왜 그래. 친구끼리. 이미영이 비서실장을 손짓으로 불렀습니다. 김 실장님, 여기 잡상인들이 들어온 것 같네요. 정식 입찰 절차 안 거친 업체는 출입 금지라고 했을 텐데요. 내보내세요. 동창들이 당황하며 매달렸지만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이미영은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지. 그렇고 말고. 같은 시각 청주여자교도소의 봉제 작업장.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는 가운데 칙칙한 수의를 입은 이세라가 산더미처럼 쌓인 작업복을 박음질하고 있었습니다. 작업장 한쪽에 설치된 TV에서는 은혜 요양원 개관식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화면 속 이미영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세라가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다가 그만 바늘에 손가락을 찔리고 말았습니다. 아! 이세라가 손가락을 입에 물고 신음하자 옆자리에서 작업하던 덩치 큰 수감자가 이세라의 등짝을 찰싹 때렸습니다. 야, 재벌가 며느리. 일 안 하고 딴청 피울래? 너 때문에 우리 조알당량 못 채우면 오늘 저녁 굶는 거 몰라? 이세라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꾸했습니다. 아파서 그런 거라고요. 그리고 때리지 좀 마세요. 수감자가 코웃음을 치며 이세라의 머리를 툭 밀었습니다. 아이고, 귀하신 몸 나셨네. 야, 여기가 청담동 펜트하우스인 줄 아냐? 주제 파악 좀 해. 넌 그냥 죄수 번호 3840번이야. 이세라가 입술을 깨물며 다시 재봉틀을 돌렸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손톱 밑에는 때가 껴 있었습니다. 화면 속 이미영은 윤 여사와 함께 테이프 커팅을 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식모 같던 아이가 지금은 자신이 평생 올려다보지도 못할 위치에 서 있었죠. 이세라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툭툭 떨어져 작업복을 적셨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해? 저 자리는 내 건데.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넋두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재봉틀 소리만이 그녀의 울음소리를 덮어버릴 뿐이었습니다. 한편 서울역 무료 급식소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은혜재단에서 주최하는 사랑의 밥퍼 행사가 열리고 있었거든요. 냄새나는 누더기를 걸치고 모자를 푹 눌러 쓴 노숙자가 식판을 들고 배식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고급 양복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던 박지훈이었습니다. 이혼 후 위자료 소송에서 패소하고 남은 재산마저 술과 도박으로 탕진한 뒤 결국 길거리에 나앉게 된 것이었죠. 박지훈이 떨리는 손으로 식판을 내밀었습니다. 밥 좀 많이 주세요. 국을 퍼주던 봉사자가 상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많이 드세요. 따뜻할 때 드셔야 맛있습니다. 박지훈이 고개를 들어 봉사자의 얼굴을 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국자를 든 여자는 바로 이미영이었습니다. 이미영은 박지훈을 알아보지 못한 채 환한 미소로 국을 담아주고 있었습니다. 박지훈은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모자를 더 깊게 눌렀었습니다. 수치심에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훈은 식판을 받아들고 도망치듯 구석진 자리로 갔습니다. 밥을 입에 넣는데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버린 어머니와 자신이 짓밟았던 여자가 주는 밥을 얻어먹고 있다는 사실이 비참해서 견딜 수가 없었죠. 박지훈이 눈물 젖은 밥을 꾸역꾸역 삼키며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저녁이 되자 이미영과 윤 여사는 한강공원으로 산책을 나왔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든 강변을 따라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윤 여사의 걸음걸이는 1년 전보다 훨씬 가볍고 힘찼습니다. 이미영이 윤 여사의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다리 안 아프세요? 좀 쉬었다 갈까요? 윤 여사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다. 우리 딸이랑 걸으니까 하나도 안 힘들구나. 공기도 좋고 기분도 참 좋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윤 여사가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이미영에게 건넸습니다. 이미영이 놀란 눈으로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화려한 보석 반지가 아닌 심플하고 단아한 은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윤 여사가 반지를 꺼내 이미영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이건 내 어머니가 나 시집갈 때 물려주신 반지다.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나한테는 목숨보다 귀한 거야. 이걸 네가 껴줬으면 좋겠구나. 이미영이 감격하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귀한 걸 저한테. 윤 여사가 이미영의 손을 꼭 잡고 눈을 맞추었습니다. 미영아, 사람들은 1,000억 원이 대단하다고 하지만 나한테 진짜 보물은 바로 너란다. 네가 없었다면 난 그 차가운 병실에서 쓸쓸하게 죽어갔을 거야. 나를 살려줘서 고맙다. 내 딸이 되어줘서 정말 고마워. 이미영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미영이 윤 여사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다시 태어났어요. 이제 평생 제가 지켜드릴게요.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윤 여사가 이미영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나쁜 일은 다 잊고 좋은 일만 생각하며 살자꾸나. 붉게 타오르는 노을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포개졌습니다. 차가운 핏줄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 그들의 앞날에는 이제 따뜻한 봄날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강물 위로 반짝이는 윤슬처럼 두 사람의 미소가 환하게 빛났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세상 그 누구보다 끈끈한 진짜 가족이 된 미영 씨와 윤 여사님의 모습이 긴 여운을 남기네요. 반면 돈과 탐욕에 눈이 멀어 나아준 부모마저 짐짝 취급했던 아들과 며느리의 비참한 최후는 인과응보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요? 때로는 핏줄보다 중요한 것이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듯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미영 씨처럼 찬란한 봄날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위로와 통쾌한 사이다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